21번 보겠습니다. 등기법. 부동산 등기 법령상 부기 등기로 해야 되는 등기. 부기 등기로 해야 되는 등기 밑줄 아닌 것은 X. 부기 등기 하는 거 아닌 거 3번 정답부터 먼저 갑니다. 3번 가처분 밑줄 처분 제한이라고 하죠. 그럼 가처분은 앞에 수식어의 재산권을 갖다 보면은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나오면 부기, 소유권 나오면 주. 3번 정답. 나머지 1. 약자 나오죠? 5번 묶어야죠. 권리소멸 약자 나오죠? 약자 나오면 무조건 부기.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근저당 이전 등기는 이전은 앞에 소유권 외의 권리 나오면 부. 근저당 나오니까 부죠. 4번 등기명인 표시는 권리자 인적사항 경정하는 거니까 부. 22번 갑니다. 다음 중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만 밑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가지 기억하셔야죠. 9가지 권리에 해당하는 거 5 찾으래요. 5 X로 갑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가지에 해당하면 5 아니면 X. 정답은 1번. 전세권 5, 구분이상권 5,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근질권 5. 자 갑니다. 2번 점유권 X, 채권담보권 환매권 5. 3번 분묘기지권 X, 지역권 근저당권 5. 4번 채권담보권 환매권 5, 사용대차권 X. 5번 유치권 X, 환매권 부동산 임차권 5. 자 갑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가지 다시 한번 되뇌이고 갈까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권리, 질권, 채권, 담보권 이렇게 9가지. 23번 등기하여야 등기할 사항인 물권 변동 밑줄 5. 자 정답 3번 체크하시고 자 박스로 갑니다. 기업 일부 공유자의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 보존 동글뱅이 전원 보상. 자 그러면 앞에 전원 나오면은 5, 1인 지분 나오면 X죠? 그럼 1인 지분 나왔으니까 X. 니은번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가등기 권리자에서 가등기 밑줄. 자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이면 전원 지분 본등기 1인 지분 본등기 판단하려면 가가 어디에 배당 들어가 있나 봐야죠. 지, 가, 유. 그러면 자기 지분만 본등기 서류 쓰면 O, 전원 지분 쓰면 X죠. 그러면 1인이 자기 지분만 썼다니까 O. 디귿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상속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동그라미 쳐야죠. 전원 보상인인데 1인 지분만 적었으니까 X. 니을 수인의 수증자 수증 동그라미죠. 지가유 배당 떨어지죠. 유. 그러면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 적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사항이니까 O죠. 지, 가, 유. 자기 지분 적으면 O, 전원 지분 적으면 X가 되니까. 미음 부동산 일부 나옵니다. 밑줄. 자 부동산 일부의 뒤에 전세권 밑줄 치셔야죠. 부동산 일부에 등기 가능하면 O, 불가능하면 X인데 가능한 쪽은 전세권 자리에 뭐가 나오면 가능하다? 용의권이 권리가 나오면 다 가능한 겁니다. 뭐가 나오면? 용의권. 그러면 시험 기출문제 난 거를 지금 비읍번 하나도 10번이나 썼습니다. 한번 볼게요. 부동산 일부에 나오면 뒤에 자리에는 권리 자리에 뭐가 나오면 가능? 용의권 나오면 O, 용의권 아닌 거 나오면 X. 한번 기출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귀로만 듣고 눈으로 한번 대입해서 보세요.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안 돼요. X 하셔야죠. 부동산 일부의 저당 설정 X.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 등기 X. 이렇게 가셔야 돼요. 부동산 특정 일부의 가처분 등기 X. 그러면 뒤에 O로 가는 거는 딱 어떤 권리가 나오는 때만 용의권이 나오는 때만 전세권 자리에 전세권도 용의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나오는 때는 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4가지 암기하셔야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아닌 권리가 그 자리에 배당 떨어지는 때는 X 이렇게. 24번 부동산 등기 법령상 등기한 권리순위 밑줄 옳지 않은 것은 X 하셔야죠. 자, 이건 정답부터 먼저 보고 5번 같은 주등기 밑줄 부기등기 상호간 순위는 뒤에 틀렸죠? 그 등기 순서잖아요. 그 등기 순서. 그 등기 순서. 그럼 나머지 소급해서 갑니다. 맞는 거 지문 확인. 4번 부기등기 순위는 뒤에 주등기 순위 밑줄 잡아야죠. 그 다음에 3번 등기 순서 같은 구 나왔습니다. 같은 구 밑줄 잡았으면은 3번 다른 구구나. 3번 다른 구 나왔으면 뒤에 접수번호. 2번으로 갑니다.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 단어 나왔다. 밑줄 잡으셔야죠. 순위번호 뒤에 나와야죠. 1번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순위 나왔습니다. 권리순위 나왔으면 뒤에 등기한 순서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됩니다. 자, 됐고요. 25번 등기 효력과 순위 밑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X 하시면 되겠죠. 정답부터 먼저 갑니다. 3번 부동산의 법률행위 밑줄 물건의 득실 변경 밑줄 민법 186조 법조문을 그대로 제시하는 겁니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3번 X. 이게 법무사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X.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득실 변경은 자 등기하여 효력이 있다는 걸 뭐라고 부르냐. 효력 발생 요건주의, 대항 요건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지, 대항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지를 아니하다라는 걸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는 거죠. 그럼 3번 지문 같이 쓰면은 왜 틀린 거냐?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의 득실 변경에 있어서 등기가 대항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어 3번 지문 이렇게 써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는 물건 득실 변경의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대항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X. 그 다음에 2번, 4번 지문은 반복한 거니까 1번하고 5번 지문 들어갈게요. 25번에 1번 등기 마친 경우 효력 발생 꼭 하셔야죠. 등기 마친 경우는 접수한 때. 5번 지문 갑니다.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용어 사용하지요. 26번 갑니다. 대지권의 등기 밑줄 바르지 못한 것은이니까 X. 자, 정답부터 가고 나머지 지문 확인. 4번 정답. 대지권이라는 뜻. 자, 정리 안 된 분들. 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 연립주택이 있으면은, 자, 이 연립주택 건물 등기죠.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연립주택 땅이 있으면 토지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권리가 있겠고, 그러면 대지권이란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이 연립주택 건물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이 토지 사용권을 갖다가 대지권이라 하죠. 그럼 대지권은 어디에다 등기하는지 아셔야지. 대지권은 어디에다 등기? 연립주택 이 건물 등기 기록에다 등기한다는 겁니다. 연립주택 건물 등기 기록에 무엇을 등기한다? 대지권. 그러면 요거는 이거 연립주택 갖다가 지어서 분양하고자 하는 시행사에서 신청이 있어야 등기해 주는 거죠.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되고 나면 이 토지는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토지를 법률용 뭐라고 하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토지를 갖다 법률용어로 뭐라 본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러면 이 토지에다가 등기관이는 직권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권으로 이 토지는 이 연립주택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장미연립주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토지를 장미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이 땅을 갖다가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토지 등기 기록에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용한다면 이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갑구에다가 어떻게 적느냐면 소유권, 대지권, 장미, 연립 이렇게 적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소유권, 대지권, 장미, 연립. 그럼 그렇게 적어놨으면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부르냐 이렇게 부릅니다. 소유권, 대지권, 장미, 연립, 주택 이렇게 적어놓는 걸 뭐라고 한다? 대지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되면 소유권, 대지권, 장미, 연립, 주택이라는 건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이 토지 소유권은 장미, 연립,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미, 연립, 주택 소유자들 아닌 사람들에게 이 땅 소유권은 절대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토지 등기 기록에 적어놓는 거예요. 그걸 대지권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어디에다? 갑구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는 을구에다가 대지권, 전세권, 장미, 연립, 주택 쓰는 방법 간단해요. 제가 지금 읽었던 그 방법으로 씁니다. 2017년 9월 며칠 등기 이렇게 등기관이 적어놓는다는 겁니다. 직권으로. 그러면 이거 차이를 아셔야지. 법률 용어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지권이라는 등기가 있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차이점이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있다? 건물 등기, 연립주택. 그 다음에 대지권이라는 뜻은 토지 등기 기록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 대지권 등기는 뭐가 들어와야? 신청이 들어와야. 건물 등기 기록 어디에다 등기해준다? 연립주택 토지 소유자의 땅 사용권은 당연히 연립주택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대지권, 지분, 몇 분의 몇 이렇게 적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표제부에 기억하셔야죠. 대지권이라는 뜻은 토지 등기 기록 어디에다가 등기?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어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가 대지권일 때는 을구. 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26번 크게 보셔야지. 4번 대지권이라는 뜻은 건물 등기 기록 틀렸잖아. 건물이 아니 여기 연립주택에 있다가 왜 여기 대지권이라는 뜻을 왜 여기다 올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갑구, 을구 이렇게 되셔야 맞다는 거지요. 그럼 그걸 등기하게 되면 3번이 쉽게 읽힌다는 거죠.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가 된 때, 이 토지 등기됐죠?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등기된다고 제가 하는데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소유권, 대지권, 장미, 연립주택 이렇게 등기되면 이 땅 소유권은 이제 장미, 연립주택 아닌 사람들에게 이 땅 소유권은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이 토지 소유권에 저당 설정하지 못한다. 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못한다. 이 토지 소유권 가압류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원리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다 읽는 거예요. 이해해갖고 읽는 것들이지. 자, 그 다음에 됐고요. 27번 갑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밑줄, 등기기록 열람 밑줄. 틀린 것은이니까 X. 정답부터 갑니다. X. 2번 정답.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전세 목록, 도면, 매매 목록 4개 꼭 밑줄 그어서 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없는 경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신청하는 뜻을 갖다가 증명서 같이 발급해 주세요.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해 줍니다. 정말 잘 나요, 이거. 그러면 없는 경우,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 발급해 준다는 거. 자, 그러면 토지 등기 기록에 신탁원부가 따로 있는 때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하면은 뭐만 발급해 준다?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만 발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신탁원부 증명서까지 같이 발급받으려면은 그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신청할 때 신탁원부도 같이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그걸 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증명서 발급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의할 건 1번 주의해야 돼. 부속서류 밑줄
뒤에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밑줄, 열람 밑줄. 등기 기록은 전부 열람시켜 주잖아요. 이해관계 있건 없건. 근데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부속 서류라는 단어 나오면은 누구만 열람?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시켜 주지 이해관계 없는 부분은 열람 안 시켜준다는 거. 그거만 잘 주의해 두시면 돼. 예, 나머지는 격까지 지문들이니까 여러분 3, 4, 5는 읽어보시고. 28번. 다음 전산정보 처리 조직위한 등기신청. 전자신청 밑줄 치셔야겠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X. 이것도 정답부터 먼저 찾기. 3번.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 가진 자. 틀렸잖아. 전자신청은 대법원 등기소에 로그인 접속하는 거걸랑? 그거는 자연인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자연인은 우리나라 국적 가진 사람도 자연인이고 외국 국적 가진 사람도 자연이니까 거기서 문법이 일단 끝나버렸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한 경우와 법인으로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하나여 할 수 있다. 자, 그 문장에서 틀린 것은 자 이거죠. 전자신청 할 수 있는 사람 꼭 기억. 자연인 전자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법인 전자신청할 수 있죠. 그럼 이 자연인은 대한민국 국적 가진 자와 외국인 다 포함되는 거니까 지금 3번 문장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또 하나 법인이 전자신청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음, 없음? 없음으로 배당이 떨어지는 것이죠. 요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당사자가 전자신청할 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전자신청하려면 대리는 어떤 대리인이 전자신청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거 이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법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대리인만이 전자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 자격증 소지한 대리인을 갖다 법률용어로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법률용어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지문 정답 체크, 틀린 거 체크하면 5번 지문이 당연히 읽혀지셔야겠지.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는 위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없다가 당연히 맞지. 그럼 변호사, 법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위임장을 받으면 방문 신청해야 된다는 거지. 등기소에 직접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변호사, 법무사는 등기 신청 사건을 수임받으면 들어가지 않아도 전자신청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지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거 1번, 2번 다 주의해야 돼요. 전자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자격 대리인은 사용자 등록 미리 내야죠. 사용자 등록은 출석이 중요하잖아. 직접 출석. 2번 중요하지요.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하는 데는 본인이 사용자 등록 내면 되는데 자격 대리인이 전자신청할 때는 변호사, 법무사가 전자신청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은 사용자 등록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또 중요하고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접속하고 싶으면 매도인, 매수인이 사용자 등록을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가 접속하고 싶으면 매도인, 매수인은 사용자 등록 낼 필요 없다. 이렇게 읽어나가야 2번 지문도 쉽게 읽힌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4번 지문에서는 3년만 보이면 되지 뭐. 유효기간 2년이 아니고 몇 년? 3년. 29번 갑니다. 네모 안에 열거된 등기 중 단독 신청 밑줄 몇 개인가 찾아보래요. 박스 정답 4번 체크하시고 이제 네모 박스로 들어갑니다. 기억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이죠? 네. 그럼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이잖아요. 등기할 때 단독이면 말소할 때도 단독 아니야? 보존 등기 단독, 보존 등기 말소 단독 이렇게 가는 거죠. 수용만 보이면 끝나는데 수용은 SH가 서울도시공사가 땅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피수용자, 보상금 받은 사람과 공동 아니면 SH만으로 단독. SH만으로 단독. 수용만 보이면 끝나고 단독. 디귿 등기명인 끝났잖아. 등기명인. 권리자 주소 바꾸는 거죠. 그럼 권리자가 바꾸는 거지. 공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등기명인만으로 단독. 니을 유증이 힌트네. 유증. 유언자 돌아가셨죠? 그러면 수증자만으로 단독이에요. 유언자 돌아가셨어도 유언자의 상속인이 같이 가야 돼.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잖아요. 그럼 요거는 공동 했으니까는 요게 니을번이 단독이 아닌 거네. 그 다음에 미음 법인 합병 나왔다. 합병.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그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했어. 그럼 종전의 회사는 소멸됐어요? 안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당연히 권리자만으로 단독이잖아요. 이게 상속하고 똑같잖아. 상속도 누구만으로? 상속인만으로 단독이죠. 상속 유증에 따른 등기. 상속 유증이 아니라 상속과 합병이 같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상속 그렇게 써놓으세요. 합병과 똑같은 게 뭐예요? 상속. 권리자만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해야죠. 그럼 지상권 양도해서 신청할 때는 이전 등기가 공동 신청인데 뭐로 인해서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 법인 합병으로 인해서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는 합병 전 회사는 소멸했으니까 인수합병 회사인 권리자만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배당으로 간다는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자, 30번.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밑줄.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다툼 있는 경우 애교, 설레, 이함이니까 X 하셔야죠. 자, 먼저 정답 잡습니다. 2번. 옳지 않은 거. 같은 채권 담보 밑줄. 여러 개 부동산의 저당 설정 등기 밑줄. 소유자 모두 같다면 일괄 신청, 소유자 다르다면 일괄 신청 할 수 없다 해서 일괄 신청 밑줄. 자, 갈게요. 이거요.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 10억을 갖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 10억 빌려주는 데 대해서 담보를 갖다가 부동산을 갖다가 하나 갖고는 안 된대. 부동산 하나, 둘, 세 개의 부동산을 담보 잡혀야 10억을 갖다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소유자가 A일 때만, A가 세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만 이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 설정을 3건을 해야 되잖아. 세 개의 땅에, 땅이라고 가정한다. 세 개의 땅에 10억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저당을 설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건의 저당을 하나의 등기신청서에 적어내는 걸 일괄신청이라고 하걸랑 이 세 개의 부동산 소유자가 A인 때만 일괄 신청할 수 있대요. A, B, C인 때도 일괄 신청할 수 있대요. 소유자가 A인 때도 일괄 신청할 수가 있고 소유자가 A, B, C 다른 때도 일괄 신청할 수 있어.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10억 채권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동일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 설정할 때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 2번 찾아냈으면 나머지 3번, 4번 묶으면 돼요. 3번, 4번 있으면 4번부터 읽게요. 등기 목적 밑줄, 등기 원인 밑줄, 동일 밑줄. 원인과 목적이 동일하면은 끝으로 가서 일괄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문장 찾으셨죠? 뭐와 뭐가 동일하면? 원인과 목적 동일하면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3번이 뒤따 중요해. 3번 목적, 원인 밑줄, 동일 밑줄. 끝으로 가서 일괄 밑줄. 근데 그건 동사가 없다로 가. 이 아이 큰일 났다. 어떤 건 원인 목적이 동일하면 일괄 신청할 수 있다가 맞는데 어떤 건 또 원인 목적이 동일하면 일괄 신청할 수 없다가 맞아.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갑니다. 수인의 지분 이전하는 건 원인 목적이 동일하여도 일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4번이 지금 맞는 거죠? 원인 목적이 동일하면 일괄 신청 받아줌 안 받아줌? 받아줌. 4번에다 원칙 쓰시고 5번에 예외, 3번에 예외 이렇게 쓰셔야지. 원인 목적이 동일하면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게 맞아. 그런데 원인 목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뭐를 할 때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 이전하는 건 일괄하여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대요? 없도록 돼 있대요? 없도록 돼 있대. 3번, 4번을 왜 묶었는지 아셔야 돼요. 똑같이 원인 목적 나오면은 일괄 신청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꼭 변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그거만 변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29호에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밑줄. 각하하는 경우에서 밑줄, 각하하는 경우 밑줄. 틀린 것 X 잡아볼게요. 자, 3번 정답부터 갑니다. 가등기상의 권리 밑줄. 가처분 등기 촉탁에서 가처분 밑줄. 가등기상의 권리 가처분 등기 해줌 각하시킴. 해줌 옆에다 쓰셔야죠. 부기 이렇게 쓸 줄 아셔야죠. 무슨 등기로 해줌? 부기로. 그거 잡으시면 정답 잡으셨으면 1번하고 3번을 묶으셔야지. (1번은) 가등기 똑같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을 밑줄 치셔야지. 항상 두 개를 비교해서 내잖아. 3번 가등기상의 권리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할 수가 있는데 1번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본등기 금지하는 가처분은 각하시키도록 되어 있다는 거. 똑같은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받아주는 경우 안 받아주는 경우를 1번 3번을 왜 묶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일부 공유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동그라미 나왔다. 보존 동그라미. 그러면 1인 지분, 전원 지분. 전원 지분인데 일부 지분이니까 각하잖아요. 자, 4번 갑니다. 갑을 공유 건물에 대해서 갑의 지분 밑줄 대한 뒤에 전세권 밑줄.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전세권은 용익권이잖아.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용익권 설정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럼 각하. 5번 농지 밑줄 목적으로 전세권 밑줄 두 개 단어 끝. 농지에 전세계약 썼으면 무효. 각하. 32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설명으로 옳은 것. 등기관의 처분은 밑줄, 이의 밑줄. 자, 요것은 정답부터 먼저 갑니다. 4번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옳은 거. 자, 무슨 얘기냐면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이의 등기관의 부당한 등기사무 처리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을 이의 제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요건은 등기관이 하는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관의 업무가 두 가지로 갑니다. 결정, 처분. 뭐 하여야 이의 신청할 수 있대요? 등기관이 결정행위가 있어야 되고 처분행위가 있어요. 이거 뭐 구분 안 해도 돼.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등기관이 하는 업무행위구나. 자, 그럼 업무행위는 등본 발급해 주는 것도 업무행위, 등기서류 접수시키면 그걸 등기를 해주는 것도 업무행위, 등기를 빠꾸시키는 것도 업무행위, 등기관이 하는 업무행위가 있잖아. 그럼 그 업무행위가 제대로 했으면 상관없는데 이 업무행위가 두 번째 요건, 이게 부당하면 이의 신청할 수 있대. 뭐 하면은? 부당하면. 그럼 부당한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부당한 건 뭐가 부당해? 소극적 부당이 있고 적극적 부당이 있습니다. 소극적 부당은 여러분들이 뭐를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는 게 소극적 부당이야. 적극적 부당은 뭐냐면은 등기관이 그걸 하면 안 되걸랑 공무원이 그런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게 적극적 부당이야. 그러면 안 해주는 것도 부당한 거고 해서는 아니 될 걸 한 것도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각하에 대해서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29조에 각하 사유가 있잖아. 그럼 법에 위반되니까 등기해주지 말라는 사유잖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실수로 등기관이 등기를 해버리면 적극적 부당이에요, 소극적 부당이에요? 적극적 부당이지. 왜? 각하시키는 사유가 있으면 등기해주지 말았어야지. 그걸 왜 등기를 해? 그럼 적극적 부당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요거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 사유예요. 29조 1호 2호는 뭐 다 아시는데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 두 가지 위반에 대해서만 적극적 부당을 이유로서 이의 삼을 수가 있지. 29조 3호 이하 사유에 대해서는 적극적 부당을 이유로서 이의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부당하면은, 자, 요거 부당하면 이 신청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해관계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각하 결정 적극적 부당을 이뤄서 29조 1호 2호 위반하면 이의삼을 수에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당사자만 이의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은 이의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소극적 부당이건 적극적 부당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다 당사자도 이해관계인도 다 이의삼을 수가 있는데 어떤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삼지 못한다? 각하 결정 29조 1호 2호를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는 당사자만 이의삼을 수 있고 당사자 아닌 이해관계인은 이의삼을 수 없다. 이건 작년에 27회가 이 자리를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부당하면은 자, 이의 신청할 때는 이의 신청을 이제 해버리면은 이의 신청은 어디 있다는 거냐면 이의 신청서. 이의 신청서는 등기관이 행위가 부당한 거니까 등기관이 근무하는 데가 등기소잖아요. 어디에 있다? 등기소에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서를 쓸 때는 자, 여기에다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적어야겠죠. 부당하다는 사실을 적을 때는 이게 안 돼. 새로운 신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을 적거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이의삼지 못한다. 결정 처분 시에 사실 증거를 갖다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하는 기간 없습니다. 아무 때나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마무리.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등기관의 업무 집행 효력.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서 써서 냈잖아. 등기관의 업무 집행이 정지된다,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거. 이 정도. 자, 이제 갑니다. 그럼 나머지 지문제 32호 틀린 거 확인해 드릴게요. 1번 법원에다 이의 신청서 제출, 등기소에다 제출. 등기소. 2번 새로운 신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신사실, 신증거 방법으로 이의삼을 수 없다. 3번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고가 아니라 이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에 부합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되고가 아닙니다. 이의 신청서를 받고 그걸 읽어보고 나서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은 시정 조치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미안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업무했니? 네가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서 써서 냈지. 그거 부당하다고 등기관이 받아들이면 아, 내가 업무 잘못했네. 그 자리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면 자신의 의견 서명서 첨부해갖고 3일 내 지방법원으로 보내면 되는 거고요. 시정 조치할 수도 있고 지방법원에 보낼 수도 있고. 5번 이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 불복 제도를 항고, 재항고라고 부릅니다. 33번 부동산 등기법령상 등기 절차 밑줄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X. 이것도 틀린 거 먼저 찾고 맞는 지문 주의할 거 확인. 4번 정답. 등기관은 권리자, 의무자, 등기명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 직권경정 등기 밑줄 한 사실을 전원에게 통지 밑줄 1인에게 통지. 자, 이제 정답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 나머지 맞는 지문에 주의할 것 다 중요해요. 1번 신탁 재산으로 속하는 신탁 등기 밑줄 단독 신청 밑줄. 공동으로 나니까 틀리게 내고 싶으면. 신탁 등기 공동 신청 절대 아님. 누가 단독? 수탁자 단독 신청. 틀리게 내고 싶으면 이제 단독 신청 자리를 낸다는 겁니다. 신탁 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 공동으로 신청하면 X가 되는 거예요. 2번 갑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밑줄. 소유권 등기 및 단독 신청에서 단독 밑줄. 3번 등기관이 등기차고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견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 밑줄. 직권경정 밑줄. 5번 갑니다. 토지 멸실했을 때 소유권 등기명의는 1개월 밑줄. 멸실했을 때는 신청 의무 1개월 숫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4번 말소에 관한 등기 절차 밑줄.
옳은 것이니까 O. 자, 요것은 자, 순서대로 갈게요. 1. 말소 등기는 등기 일부 밑줄. 말소 등기 밑줄 나왔으면 일부가 돼야 돼요? 전부가 돼야 돼? 전부. 그러면 일부 부족법 할 때는 말소할 수 없다로 가야 맞겠죠? 1번은 X. 2번. 등기관이 등기 완료.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러면 29조 2호 각하사유내 그걸 위반 이미 등기했어. 그러면 절대 무효. 신청 말소, 직권 말소. 직권 말소. 29조 1호 각하사유 관할 위반. 2호 각하사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 위반한 등기는 절대 무효니까 직권 말소인데 할 수 없다 했으니까 X. 3번 정답 O. 3번 정답입니다. 말소 등기는 법률적인 차원 말소 밑줄. 부동산 물리적인 멸실 밑줄. 행하는 멸실 등기 밑줄. 전세권 소멸하는 게 법률적인 소멸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멸실 등기 말소 등기. 말소 등기. 전세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 화재가 나면 물리적인 소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말소 등기가 아니라 멸실 등기. 법률적인 소멸은 말소 등기. 물리적인 소멸은 멸실 등기. 그 단어를 3번에다 쓴 겁니다. 5. 4번. 소유권 보존 등기 착오 밑줄. 등기명의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아니라 있다. 착오로 보존 등기가 됐을 경우는 보존 등기 무효 주장해서 말소 신청할 수 있답니다. 5번 토지 수용 밑줄. 그럼 SH 앞으로 딱 넘어가면 그 토지에 남아있는 지역권 등기 직권 말소, 직권 말소 못함. 직권 말소 못함. 지역권 등기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 못하죠. 그럼 나머지 수용하는 토지 도시공사 명의로 SH 명의로 딱 넘어갔을 때 근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 모든 등기는 다 직권 말소하는데 뭐는 제외? 지역권은 제외. 35번 갑니다. 가등기 밑줄. 옳은 것은 O 하셔야죠. 자, 이제 이건 정답 보고 틀린 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 5번 정답.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토지의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밑줄, 가등기를 해서 가등기 밑줄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정보 밑줄. 자, 두 번째 밑줄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정보 밑줄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썼습니까? 소유권, 지상권. 다음에 플러스 유상계약. 되셨어요? 네. 어제 중개사 법령 하셨을 텐데 제가 다루는 과목에는 없고요. 이렇게 끝납니다. 뭐일 때 허가를 받으래요? 예약, 포함 이렇게 끝납니다. 뭐를 포함한대요? 예약, 포함. 그럼 가볼게요. 매매 계약했으면 소유권 이전해 갈 거 아니야. 네. 그럼 매매 예약했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건 가등기 할 거 아니야. 그럼 가등기 할 때도 포함 배당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정답 찾으셨죠? 자, 그러면 나머지 1번 갑니다. 농지 밑줄. 가등기 신청 밑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첨부 제공해야 된다. 제공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취득할 때는 나중에 본등기할 때 취득하걸랑 그럼 가등기할 때는 아직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 없다. 2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밑줄, 단독으로 밑줄.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 밑줄. 등기필 정보 밑줄 나왔으면 앞에 공동일 때 권리자의 비밀번호, 의무자의 비밀번호 적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단독이라고 앞에 나왔으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된다, 제공할 필요 없다. 제공할 필요 없다. 3번
가등기 명인 사망 후 그 상속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할 때는 그 전제로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하여야 됨 상속등기 거침 없이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이걸 법률용어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4번 가등기상의 권리 밑줄 이전 등기 밑줄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수리해서 등기합니까? 각하합니까? 수리해서 등기 각하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X 무슨 등기로 하는? 부기 등기로. 36번 가처분 등기 밑줄 다음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니까 X. 자, 정답 확인 4번. 가처분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청구권 밑줄 소유 명의인을 가처분 채무자라는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기로 을구해가 아니라 갑구해 한다. 자, 갑니다. 요거. 자, 현재 땅이 있었고 토지가 이 토지가 등기소에 땅 주인이 나와 있겠지 뭐. 등기부 갑구에 소유자가 A로 등기가 돼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땅 소유자 A가 이 땅을 갖다가 B에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B가 찾아와서 당신 땅 좀 빌려주세요. 월 50만 원 낼 테니까 내가 건물 좀 짓고 싶걸랑요. 그래, 알았어. 계약 체결됐죠? 그럼 지상권 취득하려면 계약서 쓰면 취득, B는 등기를 땅 주인한테 받아야 취득. 등기 받아야 취득하죠? 그런데 등기를 아직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A라는 사람이 C에게 1억을 빌리고 땅을 갖다가 이렇게 담보로 이렇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했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하는 게 가처분 신청이에요. 그럼 B가 A에게 보전받고자 하는 채권이 있겠죠? 그 채권을 갖다 피보전 권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보전받고자 하는 채권의 이름이 뭐? 지상권 설정 청구권. 다시 한번. 보전받고자 하는 채권이 뭐? 지상권 설정 청구권. 채권자는 누구? B. 채무자는 A. 채권자는 누구? B. 채무자는 누구? A. 자, 그러면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랑 가처분 신청했죠?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떨어지죠? 그럼 등기소로 가처분 등기 이렇게 촉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촉탁 들어가면은 채무자가 누구예요? A. 그러면 채무자가 지금 누구예요? A. 소유자잖아. 그럼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채무자 A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등기니까 지상권 설정 청구권 나왔다고 을구 이렇게 하면 X가 된다는 겁니다. 갑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거 이제 4번 틀린 걸 확인하셔서 1번으로 가시면 돼. 1번 등기관은 가처분 등기할 때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라는 거죠. 자, 이제 갑니다. 요거 4번 틀린 거 알아셨고 촉탁 들어오면 이제 채무자가 A니까 A는 갑구에 있잖아. 그러면 지상권 설정 청구권이라 하더라. 갑구에 등기니까 4번 틀렸죠? 1번 넘어오면 가처분 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은 주등기로 부기등기로? 주등기. 자, 그러면 가처분 들어갑니다. 촉탁, 접수날 접수번호, 법원의 사건 결정, 가처분 결정 번호가 이제 번호에 올라가고 여기에 P자가 이렇게 써져 있어 이제. P. 이게 뭐냐면 1번이에요. 보전받고자 하는 채권을 꼭 여기다 적어야 돼. 그 다음에 자, 두 번에 가처분권자. 권리자. 자, 누구예요? B.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처분 금지 내용이 적혀. 금지 내용이. 그러면 지금 1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에는 반드시 가처분권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보전받고자 하는 채권을 꼭 등기해야 되고 금지 내용을 꼭 적어야 돼. 지금 이걸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피보전 권리라네. 피보전 권리 한글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뭘 적는다는 거예요?
지, 설, 청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야. 지상권, 설정, 청구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지란에 뭐라고 적혀 있다는 거야, 한글이? 내가 먼저 계약했는데 땅 주인 얘가, 채무자가 나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 안 해주고 얘와 1억 빌리고 얘한테 담보 설정해 주려고 해. 요것 좀 막아주세요. 설정 금지해 주세요.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설정 금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적어요? 땅 팔면은 지상권 못 받잖아. 땅 파는 것도 제발 금지해 주세요.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금지해야 돼요? 모르면은 기타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에는 반드시 지상권 설정 청구권 나왔다고 을구?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갑구. 지상권 설정 청구권 나왔다고 을구 이렇게 을구구나 얼씨구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A이기 때문에 소유자죠? 그럼 어디에 등기된다? 갑구에. 그 다음에 자 지상권 가처분 등기는 반드시 뭐와? 피보전 권리와 처분 금지 내용이 꼭 적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 지금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등기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어디에 등기 들어간다? 을구에. 그럴 때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들어간다는 거. 그 정도 용어가 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할 거 3번 한번 지금 볼까요? 또 확인하는 건데 가등기에 대해서도 가처분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이거는 소유권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을구에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도 가처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처분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안 되는 거 하나를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뭐가 안 된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3번 지문이 읽히셔야 된다는 거죠. 맞는 게. 5번은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가처분이 뭐로? 부기. 자, 됐고요. 37.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틀린 것은이니까 물음표 끝에 X. 정답 잡습니다. 먼저 3번. 특별자치도지사 밑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쭉. 확인에 의해서 확인 밑줄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라고 확인하는 사람이 보존등기하러 올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하여, 건물에 대하여. 건물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라고 확인해주는 서면에 의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는 절대 없죠. 뭐만? 건물만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중요한 거 2번 틀릴 만한 건 2번이죠. 자, 2번은 왜 정리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요거죠. 지금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장에 토지대장도 되고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건물은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된 누가 보존등기하는 거다? 갑이 보존등기하죠. 그럼 갑이 보존등기하지 아니하고 사망했으면은 갑 다시라는 사람이 상속인이죠. 그러면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대장 등본을 첨부하고 이 사람과 가족관계 상속인이라는 서면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포괄 승계인 갑 다시 앞으로 보존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자, 보존등기는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보존등기 신청하는 거야.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포괄 승계인인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직접 하러 갈 수가 있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포맷인데, 자, 문제는 자식이 꼴비기 싫어서 살아생전에 이 부동산을 갖다가 A에게 유증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유언자 갑이 사망하면은 갑 다시 앞으로 보존등기 유증 없었다면 사망하면 누가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갑 다시가 보존등기 할 수 있었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유증해 줬을 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또 보존등기를 해야 A가 딱 가져갈 수가 있느냐, 직접 수증자 A가 보존등기 할 수 있느냐, 이걸 시험에서 묻는다는 것이죠. 자, 갑니다. 이것은 미등기일 때는 특정
자, 젓가락을 갖다가 특정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포크 세 개, 하나 이상의 부동산 유증해 주는 걸 포괄 유증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 특정 유증일 때는 A 수증자죠. 보존 등기 못해. 이게 중개소에서 나는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존 등기하여야? 상속인 갑-가 무슨 등기하여야? 보존 등기하여야 A는 유증 원인으로 이전 받아갈 수가 있지. 다이렉트로 수증자 앞으로 보존 등기해 못해? 못해. 그 다음에 포괄 유증입니다. 포괄 유증은 상속인 갑- 앞으로 보존 등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수증자 A 앞으로 다이렉트로 사망한 갑에서 수증자 A 앞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봐야 되는. 그럼 미등기 부동산 유증일 때는 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특정 유증일 때는 유언자 사망하면은 수증자 앞으로 무슨 보존 등기 해 못해? 못해.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해야?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해야 수증자는 이전 받아갈 수 있어. 포괄 유증일 때는 직접 수증자 앞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어. 여기까지 정리하고 꼭 끝나셔야겠고. 자, 그럼 갈게요. 이번에는 등기돼 있는 부동산이야. 등기돼 있는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갑니다. 자, 하나 특정 유증이죠. 하나, 둘, 셋 포괄 유증이죠. 그럼 요건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거야.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갑 사망했습니다. 유증했습니다. A에게. 그러면 갑-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여야 수증자는 등기해 갈 수가 있습니까? 상속 등기 안 거칩니까? 안 거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세 개 부동산 갑이 유증해 줬죠. 갑 사망했죠. 그러면 갑-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격려하여야 땅을 A 수증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갑니까? 오, 그러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유증할 때는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 모두 뭐를 안 거쳐? 상속 등기 안 거쳐. 상속 등기 안 거쳐. 직접 유언자에서 수증자 앞으로 직접 등기할 수 있어. 좌측과 우측의 차이점을 지금까지 영원한 시험 문제로 계속 앞으로도 물을게. 이거 구별하는 작업입니다. 됐고요. 38번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틀린 거 X. 정답 2번. 수용 재결 실효 밑줄. 피수용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밑줄. 단독 밑줄. 수용돼 버리면 SH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용이 실효돼 버렸으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SH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건 말소해야 되걸랑 말소할 때는 공동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SH가 수용해 갈 때는 단독이었지만 수용 결정이 지방지역위원회 관할토지 수용인의 결정으로 수용 결정이 무효가 돼갖고 말소할 때는 SH 명의로 넘어갔던 땅을 갖다가 말소할 때는 단독이 아니고 뭐이다? 공동. 가져갈 때는 단독, 말소할 때는 공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지 이해 가능한지 읽어야 돼. 자, 이제 갈게요. 유증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 잡혔다. 그러면 지금 좌측 정리 안 된 분들 미등기면 자 젓가락하고 포크하고를 법률용어 달리 쓴다 그랬죠. 젓가락을 특정, 포크를 포괄 이렇게 쓴다 그랬죠. 포괄 유증인 때는 상속 등기 거침 안 거침 안 거치고 유증 수증자가 직접 등기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 젓가락인 때는 상속 등기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수증자 A는 가져갈 수 있어. 그게 보여야 돼 이제 지금은요.
미등기 행위.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하지만 특정 유증은 수증자는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고 유증자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에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 보이시죠? 나머지 이제 주의할 거. 4번. 진정명의 회복. 4번부터 보면 안 되겠다. 3번하고 5번 묶어야지. 5번 유증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포괄 유증 나왔다. 자, 고개 들어보시고 미등기 아니면 등기. 등기 쪽이잖아. 그러면 거쳐 안 거쳐. 젓가락 포크 구분해 안 해? 안 해. 둘 다 상속 등기 안 거쳐 안 거쳐. 이제 되셔야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3번, 5번 왜 묶었는지 이해하시고. 4번 진정명의 회복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농취증 밑줄.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씩 대입해보자. 자, 진정명의 회복은 허가사항임, 허가사항 아님? 아니잖아. 거래한 게 아니니까. 진정명의 회복은 농취증 받아야 되는 사유임, 받아야 되는 사유가 아님? 아님. 그러면 둘 다 제공 필요 없다. 이렇게 문장 읽거나 가시면 돼. 예, 됐고요. 39. 임차권 등기 밑줄. 옳은 거 5. 정답 갑니다. 1번. 정답. 임차권 이전, 임차물 전대 밑줄. 임차권 등기에 부기 등기에 부기 밑줄. 자, 그래 놓고 나서 3번 묶으십시오. 1번하고 3번. 3번 이제 먼저 읽습니다. 2번 잠깐 비워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엔 주택임차권 등기 밑줄. 임차권 등기 명령한 주차권 임차권 등기 밑줄 쳤으면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 밑줄. 없다. 그럼 왜 이걸 갖다 구분해야 되느냐? 1번, 3번 묶었냐? 1번에서는 임차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를 할 수가 있다고 했어. 근데 3번 똑같은 임차권인데 이번에 이전 등기가 아예 안 된대. 1번이 맞죠? 그러면 3번 왜 틀렸느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한 임차권은 소멸한 임차권이죠? 보증금만 못 빼가고 소멸한 임차권이잖아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남아있는 소멸한 임차권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3번을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나머지 틀린 거 확인. 2번 갑니다. 토지, 공중공간, 지하공간, 상하 범위를 정하여 구분 임차권 등기 밑줄. 땅속을 빌리는 구분 임차권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땅속만 빌리려면 임차권을 안 되니까 무엇으로? 지상권을 확보해야지. 구분 지상권. 구분 지상권은 있어도 구분 임차권은 있음 없음? 없음. 4번 갑니다. 송전선 통과하는 선화부지의 임대차 존속 기간을 송전선 존속하는 기간 밑줄이죠? 불확정 기간 이렇게 쓰셔야지. 지상권과 임차권은 불확정 기간으로 약정.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허용된다. 5번 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토지의 임차권 설정 밑줄.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증명 밑줄. 임차권은 허가 대상임, 대상이 아님? 아님 해야지. 소유권, 지상권 두 개 암기하셔야지요. 그럼 임차권은 거래 시 임차권 임대차 계약서 쓰는데 허가 좀 내주세요. 시청에 감 안 감? 안 감. 그러면 허가 증명 서면 첨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40번 다음 저당권 밑줄 틀린 거 X. 자, 민법 법조문 읽었느냐는 겁니다. 정답부터 4번 갑니다. 저당권 설정된 건물의 증축 끝.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변경 합의하여야 미친다. 미친다. 당연히 미친다니까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 증축하면은 그 증축 부분에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민법 저당권의 효력 법조문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주의할 거 확인하도록 할게요. 1번 지상권, 전세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 됐죠? 네. 그러면 저당권은 밑줄 북이 쓸 줄 아셔야지. 왜? 앞에 뭐를 저당 잡아놨다니까? 전세권, 지상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저당 설정할 때는 무슨 등기로? 북이 등기로. 그러면 주등기 말소 신청이 들어오면 북이 등기는 누가 말소? 직권 말소. 1번 문장이 그렇게 읽혀야 된다는 겁니다. 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하나지 않는다. 채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저당 설정할 수 있다. 3번 저당권 이전할 때는 채권양도 통지 밑줄이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해야 됨 할 필요 없음. 없음. 그러면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 증명서 첨부할 필요 없다. 5번 마무리 지문 들어갑니다. 수인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래요. 연대 표시 등기부에 하면 안 되죠? 네. 단순 채무자. 이렇게 지문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자기가 틀렸던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한번 푸시고 수업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